종합적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8일 일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좌익, 우익을 가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좌익은 양심이 없습니다. 우익은 양심이 있습니다. 좌익은 왜 양심이 없느냐? 계급투쟁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닌 혁명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좌파라고 하는데 그 행동하는 패턴을 보면은 특히 이번에 조국 게이트와 관련해 가지고 행동하는 양식을 본다면 좌익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겁니다. 계급투쟁론으로 무장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국민들을 분열시켜서 항상 소수로 다수를 지배하는 것은 다수를 분열시켜 버리는 겁니다. 계급투쟁론으로 분열시켜서 그게 바로 양극화 선동인데, 그런데 이 정권이 들어서서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목적은 뭐냐 하면은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좌익의 최종 목적은 평등도 아니고 인간 해방도 아니고 권력을 쟁취해서 그것을 절대 놓지 않는 겁니다. 권력을 양도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는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권력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느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계급투쟁론이란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 이거죠. 그런데 계급투쟁론이란 방법도 적합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꺼낼 겁니다. 요사이는 계급투쟁론에 기초한 선전선동술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게 이번에 조국 게이트에서 특히 청문회에서 나타났습니다. 이틀 전에 있었던 청문회에서 보면은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이 문재인 정권에 충성을 마다하지 않았던 윤석열 총장과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을 맹공격합니다. 검찰을 맹공격합니다. 이번에 검찰도 알았을 것입니다. 좌파 정권, 좌익 정권에 충성을 다 바치면 어떻게 되느냐? 토사구팽이죠. 토사구팽. 사냥개가 쓸 데가 없으면 나중에 삶아 먹는다는 뜻입니다. 토사구팽입니다. 하루아침에 표변을 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도 윤석열 총장을 그렇게 감싸돌던 이 정권이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사안 권력을 수사할 사람이다.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당부까지 했던 윤석열 총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대로 하니까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지시대로 했느냐는 거죠. 눈치껏 하지 않고. 이들의 유일한 가치관은 권력입니다. 권력. 그러니까 양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과 양심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파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훌륭한,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헌법에 넣은 이상은 조국 사태 같은 것이 일어나면은 빨리 수습을 하죠. 검찰이 수사를 하면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검찰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존중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문재인 좌익 정권은 어제까지 충성하던 검찰을 완전히 짓밟고 있습니다. 그 명예를 짓밟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확실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좌익 정권에 충성하면은 검찰의 미래는 없다. 검찰은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주구 취급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알았을 텐데 지난 청문회에서 주로 어떤 방향으로 검찰을 몰아세웠느냐 하면은 검찰이 수사 기록을 누출시켰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언론이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에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조국을 그 훌륭한 인격을 갖춘 조국을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이게 또 되말리게 생겼습니다. 지금 검찰은 말썽 많은 동양대 총장이 주었다는 조국 딸에게 주었다는 그 상장 원본을 아직 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장 원본은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사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본이죠. 사본은 흑백이죠. 흑백.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자기가 얻었다면서 핸드폰에 찍힌 칼라 상장 원본 사진을 조국한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나도 이런 표창장 원본을 얻었는데 지금 검찰이 압수를 했을 테니까 마치 검찰에서 이것이 흘러간 것처럼 하는 뉘앙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다. 후보자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압수수색된 표창장이 저한테도 들어와 있다. 완전히 검찰이 준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발칵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표창장 칼라 원본이나 사진을 확보하지 못했다. 수사기관이 유포했다는 의혹이 나온 만큼 이번에 어떤 경로로 이것이 박지원 의원에게 전달되었는지 알아보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는데 칼라 사진은, 근데 어떻게 박지원 의원에게 전달되었느냐? 가족이 전달한 거냐, 아니면 가족이 제3자에게 줘가지고 그 사람이 전달한 거냐? 이거 반드시 규명해가지고 검찰이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런 자세입니다. 그리고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이것은 왜 나왔느냐 하면은 논문 제1저자로, 당국대 논문 제1저자로 딸의 이름이 어떻게 오를 수 있느냐고 하니까 조국 씨가 영어 실력이 괜찮다, 영어를 잘한다, 영어에서 기여한 바가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니까 주광덕 의원이 이 생활기록부를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하니까 영어 실력이 별로다. 3년간 영어 작문은 9등급 중에서 6 내지 7등급, 독해는 7등급, 영어 회화 과목이 그나마 4, 6등급으로 가장 높았다. 이런 실력으로 전공자도 쓰기 어려운 병리학 논문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밝혀진 바로는 이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즉 병리학회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논문의 영어 번역문이 상당히 문제가 많고, 조갑제닷컴 기자가 분석을 해보니까 영어 논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문장입니다. 앱스트럭트라고 그러죠. 초록의 첫 문장에서 이미 미스스펠링이 나오고 문법 맞지 않는 게 그 반쪽되는 데서 2군데가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영어 실력이 없다는 말이 맞는데 조국 씨는 계속 영어 실력이 좋다고 하니까 주광덕 의원이 누구한테서 얻었는지 모르지만은 생활기록부를 받아서 공개를 했는데, 이철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검찰과 본인 외에 아무도 갖고 있지 않는 생활기록부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증거인멸 의혹들이 기사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국회에서 최근에 생활기록부를 발부한 것은 본인과 수사기관 2건 있었다고 말한 부분을 공개하면서, 그럼 본인이 주광덕 의원에게 주었을까? 아닐 것이다. 그럼 누가? 이렇게 하면서 검찰이 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박상기 법무장관도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 조사를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검찰이 주 의원에게 흘린 게 확실시되는 분위기로 몰아간 거죠. 그러나 청문회 당일 서울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생활기록부 접속기록을 조사한 결과 기존에 확인된 2건 외에 한영외고 교직원이 조회한 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넘어간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기존에 확인된 2건 외에. 교육청은 서울경찰청 수사협조 요청으로 로그 기록을 제공했다면서 한영외고 직원이 유출하려고 했는지 단순 호기심에서 했는지 조회 사유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는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유출된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고 또 있습니다. 이 당국대 논문 작성자 문제인데,
조 후보자 딸이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에게 보낸 논문 초안 작성자가 아버지인 조국으로 되어 있다.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속성 정보에 문서 생성자와 마지막으로 저장한 사람이 조국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조국 씨가 딸의 영어 장문에 관여한 것이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 후보자는 학교에서 쓰던 오래된 컴퓨터를 집에 가져다 놓고 이를 가족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파일이 있는지도 모르며 이 논문은 딸이 작성한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은 다시 검찰을 의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집에 있던 컴퓨터에서 나온 자료인데 수사기관에서 나오지 않고는 절대 나올 수 없다. 같은 당 정승호 의원은 후보자 딸의 당국대 논문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됐는지 압수수색한 검찰에서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아니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후보자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컴퓨터가 있는 압수하지 않았던 논문 초고 파일을 분석한 것은 대한병리학회였어요. 병리학회. 신문 보도도 자세히 보면은 장 교수가 조 씨의 기여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리학회 관계자는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초고 파일을 받았고 이력과 정보 기록을 검토한 것이 맞다. 다만 파일을 공개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파일이 있는지도 파일에 그런 정보가 담겨 있는지도 몰랐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도 아닌데 검찰이 유출을 했다고 하니 황당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황당할 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정권은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어제까지 충성하던 검찰까지 이렇게 완전히 도둑으로 몰아갑니다. 이런 정권에 이제 검찰이든 우리나라 공무원이든 이번 사태를 통해서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좌익 정권에 충성하면은 버림받는다. 좌익은 양심이 없다. 권력만이 그들의 최고 가치이다. 권력 정치와 유지를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다. 대한민국의 생일도 지워버린다.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워버리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대통령과 그 정권 핵심 분자들이 할 수 없는 짓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안보도 팔아넘깁니다. 조국 사태를 듣기 위해서라고 보는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파기하는, 즉 작은 문제를 듣기 위해서는 더 큰 문제를 만들어버리고 필요하면 자기가 모는 배에다가 불 지르고 혼자서 구명정 타고 달아날 정권입니다. 공무원들 조심해야 합니다. 헌법 제7조를 읽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권에 무조건 충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호막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헌법 7조입니다. 헌법 7조는 뭐냐? 정치적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반헌법적 지시가 내려올 때는 헌법 제7조를 방패 삼아 가지고 거기에 저항해야 됩니다. 지금 검찰이 헌법 제7조를 지키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안 지켰는데 지금 지키고 있으니까 그게 이 정권을 화나게 만든 거죠. 왜 헌법 지키느냐고 지금 검찰을 몰아세우는 이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